네, 오늘 1부에 문을 열어주실 분은 경기 부천시 병익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어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태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10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거예요? 예. 야,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 의원님들한테 친전과 문자를 보내서 네. 이런 모임을 만듭니다.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예. 105명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05분이란 게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또 장관으로 가신 분들 빼면 실질적으로 약 65% 정도 되는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네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한 게 언제였습니까?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월 한 2월 한 2주 5일이나 뭐 5일이요? 6일 이쯤 아닐까 싶은데요. 2주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함께한 예. 거예요. 예. 당내의 원내 이제 최대 모임이 된 거예요. 원내 최대 모임. 어제 출범식을 가진 거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어제 출범식은 이제 저희 상임 대표가 박성준 의원이고 예. 이제 공동 대표가 김승원, 윤건영 의원이신데요. 윤건영 의원님은 어제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국민투표법 의결 등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셨고 그래서 두 분의 대표가 발언하시고 또 이제 박범계, 진성준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이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정치 검찰이 정치 보복을 이유로 기소한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모임 같은 추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큰 공감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 모임 이름이 좀 깁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네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라는 특위가 당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준호 전 최고가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거기에는 양부남, 박선원, 이주희, 전용기 뭐 이런 의원님들 또 한두 분이 더 있는 게 그래요.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 특위에서 주로 한 일은 이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감찰 및 수사 요청을 6번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20번 했습니다. 고발장도 한 4번 냈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국정조사하고 공소취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별적으로 제 개인이 전국의 광역시도 8군데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조사를 가려면 당 지도부가 결심해주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별반 뭐 관심 반응 실행이 없었어요.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길 바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간에 이런 그 움직임에 의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법무부는 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쌍방울 대북 사건에서 그간에 뭐 진술 세미나라든지 연호술 파티라든지 비선임 변호사의 회유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고 또 남북이 법정에서 폭로를 했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는 그런 별건 수사 압박에 의해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었어요. 왜 이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불법 수사에서 수사하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또 녹취록이 변조된 것도 드러났고 이런 성과물들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이 조작 기소의 실상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려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정조사를 당 지도부가 결심해서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가 됐는데 이걸 하려면 추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동체를 만드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고 그래서
당 의원 전원한테 친정과 문자를 보내서 이런 취지의 모임을 만들고자 하니 동참해 주십시오 해서 최종적으로 105분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모임을 만들어서 한 87명이 됐을 때 당 지도부 원내대표님 면담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이제 드디어 그럼 국정조사 하시겠다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모임이 없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국정조사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정청래 특히 대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좀 듣고 싶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이제 원내 이미 저희 모임이 만들어져 난 다음에 예. 일단 이 국정조사는 원내 지도부의 결심 사항이니까 원내 대표님한테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예. 한병도 원내 대표님도 국정조사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 이제 어떤 날짜에 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할지 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 모임에 이제 10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 대표, 원내 대표, 지금 장관으로 나가 계신 이런 의원님들은 예. 이 의원들의 그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가입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또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까지 지도부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게 혹시 친청계 또 친명계 간에 어떤 계파 모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모임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조작 기소다. 조작 기소는 취소되고 폐기돼야 된다. 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의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열린 개방형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105번이 참여했고 그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도 명확하게 뭐 친명이다, 뚜렷한 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친명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전체 의원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이 모임을 개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주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는 반드시 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꼭 필요한 모임입니다. 네. 우리가 검찰 독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제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독재가 나오는 결과물, 만들어 놓은 결과물, 검찰 독재의 피해자,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개혁이라는 쓰레기를 다시 만들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있는 검찰 독재가 만드는 쓰레기,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조사하고 공소 취소를 추동할 수 있는 모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105명이 가입하신 거고 그래서 이 모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동참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든 지금 언론들은 이제 계파 갈등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 특히 이제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죠. 여기서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퇴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그 의견이 일률적일 수는 없죠. 네, 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뭐 중간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제명인의 마을에 저는 제 기억에 예. 제가 거기에 가입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 제가 여기서 무슨 발언을 하는 게 그래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계파 갈등이 없다,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친명 대 친청 간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모임과 관련해서 거의 미친 것 같다, 미친 듯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유시민 작가님은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그 직접적으로 뭘 언급하는 것은 저는 그렇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수사진을 전면 개편해 가지고 정치 보복 수사를 시작해서 조작 기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느냐? 그럼 이 사실을 인정을 우리 민주당 지지자라면 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조작 기소를 폐기하기 위해서 과연 이 공치모라는 모임이 필요하냐? 예. 근데 이 공치모라는 모임이 있기 전에는 당내에서 국정조사고 공소취소 거의 목소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공치모라는 모임이 생기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국정조사 모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예. 그러면 이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뭐 그 모임이 필요하면 다 같이 동참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국정조사해서 조작기소 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리자. 조작기소가 있었는지를 국정조사해서 검증을 해보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큰 흐름이 지금 형성된 겁니다. 이 큰 흐름에 동참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계파 갈등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이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계파 갈등이라고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 공천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삼권 분립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여당이 지나치게 압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사소송법의 공소 취소는 네. 1심 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왜 공소 취소가 규정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절차인 겁니다. 예. 공소를 했는데 공소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검찰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 이 없는 길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예. 윤석열이란 사람은 정권의 독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내란까지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가 특수부 출신이니까 특수부 검사를 출신해서 야당 죽이기 특히 자기의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정치보복 조작 기소인 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랬겠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조치를 해야죠. 윤석열의 잘못된 지난 3년을 내란 종식을 통해서 시정하듯이 그 전에 검찰 독재의 그 나쁜 결과물들 쓰레기들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 네.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모임 이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이제 걸린 건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내용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예. 시작한 모임이고요. 저도 시작할 때 이 모임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이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그간에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맙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청와대하고 전혀 무관한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것을 이름을 썼는데요. 네. 쓴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름대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쓰게 되면 관심도 안 갖고
힘도 모아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 사건도 다 해결하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것을 명칭을 쓴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이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름을 써야만이 결집이 되고 동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쓴 겁니다. 예. 국정조사 이제 참 한 100일 정도가 지방선거 남았기 때문에 언제 바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원내 지도부가 이제 원내 일정을 봐서 결정하시게 될 거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원내 지도부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예. 동의를 쉽사리 하지 않겠죠. 예. 근데 저희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저희는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야당 죽이기 수사 기소한 정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야당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야당을 어쨌든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된다면 예.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에 국정조사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서 또 야당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런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 조작 기소의 진술, 이 조작 기소라고 하는 많은 이제 진술 증거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파편화되어 돼 있잖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 또 대법관증언법, 재판소원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예. 계획이잖아요. 예. 근데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좀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이게 위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제 이번에 추진하는 법이 3개인데요. 법애곡죄법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재판소원법 3개인데 셋 다 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예. 법애곡죄법은 22대 국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법은 백혜련 위원장인 사개특위위원회에 제가 간사로서 예. 이 법을 주도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소원법은 그 사개특위가 끝날 무렵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지도부 이름으로 낼 때 제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그 의총에서 이게 논란이 있을 때 일부 논란이 있을 때 제가 발언을 장시간 이 세 개 법이 꼭 필요하고 통과해야 된다 발언을 했고 예. 그때 의원님들이 토론 종결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설득력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법애곡죄는 지금 이제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 독일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헌법재판 제도의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고 그 나라는 법을 왜곡한 자를 처벌하도록 매우 규정이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시비가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법과 비교해 보면 추상성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고 또 검사 판사가 외피는 법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반칙을 쓰고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 판사 검사들이 장난을 못 치고 나쁜 짓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예. 우리 대법원이
1등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 초임이 연수원 인간 성적 1등들이거든요. 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앙지법 초임 대법관 중에 중앙지법 초임자가 46%예요. 역대 최근 10년을 분석해 46%. 예.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 때는 그게 54%까지 올라가요. 민주당 대통령 때는 18%까지 떨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법관들은 대부분 연수원 성적 1등 성적 지상주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엘리트주의, 초엘리트주의. 예. 이래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대법원의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법관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김선수 전 대법관도 지금 저희 당 안처럼 늘리는 걸 동의하셨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특히 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장악용 아니냐라는 비판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개혁 법안이 제출됐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더 숙고가 필요하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유연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대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모임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언제 또 추가로 또 열릴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하고 저희 간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당 우리 모임의 운영 방안은 늘 협의해서 할 거고요. 당장은 국정조사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여기에 저희 모임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